진해에서 올라오셨습니다. 김경희 씨 역시 폐암 앓고 계신데요.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. 폐암 환자가 너무 뚱뚱해서 당황하셨죠? 암 환자 아닌 것 같죠? 이제 제 이야기를 할게요. 조직 검사를 하고 나서 이제 바로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. 받고 이제 서울에 이제 바로 올라와서 검사하고 봤더니 폐암 사기 진단을 받았죠. 그때 저는 박소연님하고 좀 다르게 폐암 사기지만 다른 장기는 전이가 없었어요. 대신에 사이즈가 굉장히 컸어요. 이제 이 전체가 뭐 왼쪽 폐는 거의 다 폐암 자체 이게 다 쌓여 있었고 오른쪽에는 살짝 전이가 된 상태였었는데 폐암 사기 진단 받고 이제 그로 이제 일주일 있다가 바로 진단을 시작을 했죠. 잘 먹었어요. 정말 잘 먹었어요. 근데 한날은 저희 친정엄마가 같이 이제 단둘이 있는데 그때는 아기가 없을 때 단둘이 있는데 늦은 이제 저녁을 이제 드시는 중이셨나 봐요. 근데 제가 한숨 자고 딱 일어났더니 엄마가 안 보여요. 그래서 찾아봤더니 싱크대에 정말 보이지 않는 딱 구석에서 혼자 진짜 김치 하나 놓고 밥 한 공기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. 엄마 거기서 뭐해? 그러니까 내 딸은 너무 힘들어서 저렇게 밥을 못 먹고 있는데 나는 사람이라고 엄마가 돼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잘 드시라고, 잘 드셔야지 나를 지켜주실 수 있으니까 엄마 잘 드세요, 무조건 잘 드세요. 그렇게 투병 생활을 진짜 시작을 했어요. 식구들 다 떨어지고 서울에 이렇게 와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몇 개월 지나서는 이제 밑에 내려가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진료를 했는데요. 정말 폐암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는 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작년 2013년 4월에 제가 다시 조직 검사를 한 다음에 올해 말에 이제 라스원으로 그 젤코리 임상이 들어갈 거니까 그때까지 좀 잘 버텨보자. 왜냐면 이게 약값이 저희 병원은 한 알에 17만 5천 원이거든요. 그러면 35만 원이잖아. 하루에 2알을 먹어야 되니까. 그러면은 1년에 한 달에 1,050만 원. 1년이면 너무 비싸니까 그냥 임상을 기다리자. 힘드냐? 하면서 그래 임상을 기다리자. 그래서 그냥 기다리기로 했어요. 그러고 좀 있는데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지더라고요. 또 지내다가 이제 다음 이제 그 며칠 있다가 다음 외래가 있어서 작년 9월 23일 날 이제 외래가 있어서 이제 서울에 올라오고 있었어요. 너무 힘드니까 안 되겠다, 응급실 가서 산소라도 좀 받아야 되겠다 하고 응급실을 갔는데 산소 포화도를 이렇게 동맥을 잡아서 쟀을 때 72 막 이렇게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막 갑자기 심폐소생실로 저를 막 넣고 여기저기 막 바늘을 꽂길래 왜 그러냐, 무슨 일이냐 내가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어떻게 지냈냐고, 몇 달 이렇게 된 지가 얼마나 됐냐고 하길래 한 달, 한두 달 돼요. 그러니까 저희 엄마한테 이 환자는 한 달 내내 100m 달리기를 한 번도 쉬지 않고 100m 달리기를 달린 걸로 보면 된다고, 저산소증으로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중환자실에 바로 들어갈 거고 기도삭간 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. 기도삭간을 하게 되면 아무도 못 알아보고 그냥 재울 겁니다. 기도삭간이 힘드니까. 그래서 저희 엄마가 얘는 5살 아기도 있고 신랑도 있고 걔네들 얼굴이라 좀 보게 잠깐만 시간을 좀 달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. 근데 안 된다고, 바로 해야 된다고 막 그러는 사이에 저는 알고 있었잖아요. 젤콜이라는 약을 제 자비로 먹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. 그래서 그 응급실 담당 주치의한테 나 약이 있다, 젤콜이 달라, 내가 그 자비로 먹을 테니까 달라 해가지고 저희 담당 그 교수님하고 통화한 이후로 이제 기도삭간은 안 하고 풀마스크라고 이렇게 되게 60배 이상 산소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. 그거 이렇게 넣고 이제 그 약을 입으로 이제 투여를 해서 상황을 보고 기도삭간을 할지 말지를 고민을 하자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죠. 그렇게 진행을 하고 정말
박소연님처럼 정말 한 3일 정도 되었을 때쯤 선생님이 좋은 결과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웃으시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네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.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건 이제 법적인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,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러 나왔거든요. 저는 이제 보험사에서 그 실비보험에 들어가 있어요.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실비보험 들어갈 때 보통은 사망보험금이 얼마인지, 진단금이 얼마인지, 뭐 이렇게 입원비가 얼마인지, 보장은 얼마나 되는지, 통원의료비는 되는지 이런 거 확인하시잖아요. 근데 저는 그게 해당이 안 되나 봐요.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. 첫 해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다른 검사도 있고 하면서 이틀을 입원해가지고 퇴원을 하면서 보통은 한 달분씩 이렇게 약을 처방을 받아서 갔거든요. 그러면 한 달분을 받아가지고 처방을 받아서 이제 퇴원을 했어요. 그래서 보험 청구를 했어요. 근데 다 아무 탈 없이, 좀 지연은 됐지만 아무 탈 없이 첫 1회는 보장이 잘 됐어요.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이제 뭐 다른 검사가 있어가지고 입원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해서 청구를 했는데 보장이 잘 됐어요.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이제 3천만 원 한도니까 마지막을 이제 청구를 하려고 청구를 했는데 돈이 안 들어오길래 전화를 해보니까 부지급 상태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왜 부지급 상태냐, 담당 그 보상과에 연락을 했더니 이 보험은 입원 기간 내에, 그러니까 제가 삼성 서울병원을 다니는데 삼성 서울병원에서 입원한 이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고 퇴원약으로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안 된다. 그러면 왜 해줬냐?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잘못했고요. 이제는 이거를 가지고 손해사정인에 지금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소장이 집에 왔더라고요. 보험 그 반환 청구 소송이 왔어요. 2번 저한테 지급된 거를 잘못 지급을 했으니까 반환 청구 소송이 온 거예요. 그래서 그걸 이제 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보험사에 알아봤더니 되게 악질적으로 저한테 들어온 거래요. 왜냐면 보통은 준 거는 그냥 만대요. 그냥 주고 이 다음부터는 지급을 안 하겠다, 보통 이런 소송이 들어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준 것도 지금 뱉으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또 뭔가 싶어가지고 내가 이제 보상과에 연락을 했죠. 이걸 받았는데 이게 뭐냐고.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반환하시라는 소송이다.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 폐렴으로 몇 번을 병원을 입원을 했고,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폐렴이나 뭐 이런 간단한 치료를 하더라도 퇴원약으로 받아간 부분들 다 보상해주지 않냐. 근데 왜 지금 내한테는 젤콜이라고 비싼 약이기 때문에 지금 보상을 안 하겠다는 거냐 그랬어요. 그러면 그동안 가져가신 퇴원 첨약비로 가져가신 부분 전부 다 반환하셔야죠. 그것도 소송 들어가야 되겠네요.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. 이건 입원 의료비는 입원 기간 내에만 주는 거래요. 나는 그때 당시에 삼성 서울병원에서 이틀 입원을 하고 퇴원하면서 부산에 있는 다른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. 고주파 온혈암 치료라는 걸 하고 있어가지고 나의 경우는 또 다르다. A병원에 퇴원을 해서 B병원을 입원했으면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옮겼던 그 사실만으로 나는 연속적인 입원 기간이었다. 그럼 나는 입원 기간에 먹었던 거다. 이렇게 또 반문을 했죠. 그랬더니 삼성 서울병원에서 처방한 병원에서 먹은 거는 가능하고 2차 병원에 입원해서 먹은 거는 안 된대요. 변호사 선임비 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차라리 반환을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. 그래서 반환을 처음에는 하려고 했어요. 근데 너무 속이 답답한 거예요. 왜 내가 한마디도 못하고 지금 걔네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국선을 찾아갔어요.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국선 선임이 됐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. 정말 감사했어요. 왜냐면 단 한 번이라도 그쪽 상대한테 내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. 소장에는 제가 2차 병원에 들어가 있던 거 아예 안 나와 있어요. 그쪽에서 2차 병원에 들어가 있는 거 그 사이에 보장을 다 해줬었거든요. 근데 젤코리만 보장한 것만 저한테 그 소장에만 들어가 있지 2차 병원은 아예 언급 자체도 안 돼 있어요. 보험회사 측에서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입원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겠다는 거는 어쩌면 지네들의 약점이기 때문에, 보험사의 약점이기 때문에 그걸 언급을 안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.
근데 우선 쟁점은 저는 A병원에서 B병원을 퇴원을 해서 그 항암제를 계속 먹었어요. 젤코리 항암제를 먹었어요. 그러면 지네들이 보험사에서 말하는 입원 기간 내에 먹은 항암제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보장을 해라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고, 그에 따른 뭐 이렇게 카페에서 여러 가지 도움도 주시고, 또 이렇게 샤우팅에서 나와서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거, 이게 된 거죠. 잘 됐으면 좋겠어요. 너무 길었죠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사회자가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이게 재평가 신청을 했대요. 그래서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해서 120일, 4개월 안에 이 급여 결정을 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. 실손 의료보험이라는 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그 보장을 안 해주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이 마음을 좀 놓고 모두 다 보장을 하게 해주겠다, 이런 취지로 만든 거잖아요. 그렇다면은 당연히 입원하고 외래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. 통원에서는 집에서 먹든 아니면 병원에서 먹든 투약을 받든 다 해주는데, 입원에서는 집에서 먹으면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. 그거 말이 안 돼요.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거는 당연히 고객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.